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이죠. 안보 보좌관을 했던 볼튼, 이 안보 보좌관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전문 건설인 공제조합에 의해서 초대를 받아서 와서요. 어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이 코엑스 호텔에서 이 안보 문제. 자,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이 안보 상황, 북러 조약 이후에.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핵 우산, 이거를 뭐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전술 핵무기를 좀 갖다 놓는 게 좋겠다. 제가 뭐 수십 년간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하고 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얘기는 이제 이 전문가들, 같은 보수 전문가를 하더라도 생각들이 또 달라요. 보수 전문가들 중에서 전술 핵무기 갖다 놓은 거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고,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된다. 이거는 절대로 미국의 NPT 제재의 도전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볼튼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당권 주자들도요 일제히 핵 무장론에 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감히 이제 좀 인식을 이제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검찰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들이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적인 징계 조치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밥 먹듯이 일상적인 무슨 감기약 먹듯이 먹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의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걸 누가 쏘아 올렸느냐? 강백신 검사가 쏘아 올렸어요. 지금 이 강백신 검사는요,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그러니까 이재명 부패 카르텔을 파헤친 검사가 강백신이에요. 그 이전에는 조국을 파헤쳤죠. 그래서 통영에서 말이죠. 하루에 5, 6시간씩 버스 타고서 이 공수 유지한 검사가 강백신이에요. 상당히 강직한 검사인데, 이 강백신 검사가 어제 내부망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검사 반란 당연히 일어나야죠. 판사도 반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요, 참 공 같은 인간이 하나 있죠. 조이대. 이런 인간 참 이거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성윤이는 뭐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 다 아시죠. 현재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이게 황운하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성윤이가 말이죠. 이게 조국하고 같은 패거리들 아닙니까? 자, 조국 출판 기념할 때 빠지지 않고 이성윤이가 갔고, 이성윤이 출판 기념할 때 빠지지 않고 조국이가 갔을 정도로 이게 부패 카르텔을 비유하는 인간들인데, 이게 조국 딸 조민 말이죠. 21인. 이거 이제 인턴 가짜 증명서 발급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조국이가 교수할 때 서울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했던 이 김모 씨.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피고인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제 자기 보좌관으로 쓰고 있어요. 야, 하기야 뭐 본인이 피고인인데 피고인 갖다 쓰는 거 뭐 그 머리 수준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침 법사위지 않습니까? 피감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제 누구죠? 이 김어준이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김어준이가 지난 18일 날 이동재 이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 참석했는데 거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언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리고 법정 태도가 굉장히 불순했다. 자, 그러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말이 많은 김어준이가, 가짜뉴스의 메이커가 또 김어준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요 기자, 이 칼럼이 지금 인기리에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재판 나가서 최강욱 탓한 김어준 씨,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쫄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김어준 얘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말로 김어준을 때리는 이러한 칼럼을 썼습니다. 아주 인기리에 지금 이게 랭킹 기사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볼튼이 지금 이제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TV조선하고도 대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조선에서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하고요. 강연 현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의 보호 아래 놓였는데 한국인이 불안을 느끼는 거,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마련 방안의 하나로는 우리 한반도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 요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 약속이 진지하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는요, 아시다시피 1958년부터 30년이 넘게 우리 주한미군에서 운영해 왔는데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여기에 따라서 노태우 정권에서 요거를 철수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술 핵무기가 없어졌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보수 전문가라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요. 일부에서는 이건 NPT 체제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의 위반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 이건 잘못됐다. 핵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늘어날 때 비확산 체제 여기에 대한 도전이고 이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소유권이 한국에 있느냐. 소유권은 미국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한 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핵이 확산이 되는 거냐. 확산되지 않는다. 왜? 소유권도 운영권도 전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신뢰성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뭐 수십 년간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또 이 방법 말고서 이제 이 볼튼 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것은 쿼드나 오커스에 가입을 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은요. 쿼드가 이제 네 개를 얘기할 때 이제 쿼드레터럴 이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자 안보 대화 2007년도에 있었던 여기에서 시작된 게 이제 쿼드예요. 맨 앞에 쿼드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 그래서 미국 사자가 어디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4개국입니다. 이 안보 협의체. 그래서 한 2007년도 이후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사자 안보 대화가 열렸는데 9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부활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서 2020년도에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비건 미 국무장관이 쿼드를 갖다가 나토와 같은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공식적 안보 기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이런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쿼드 가운데서 미국, 인도, 일본 3개국은 매년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커스. 이제 오커스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오커스는요. 미국, 즉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미국, 영국, 그다음에 호주 요 3개국 연합체가 이 오커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어떤 방안이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안보, 특히 핵 우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렵다. NPT 체제를 충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핵 문제에 관해서 제일 적극적인 사람은 나경원입니다. 자, 우리도 한마디로 핵을 무장해야 한다. 예, 다른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핵무장을 논의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요. 독자적 핵무장 추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현 정부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그리고 윤상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일으킨다. 한반도 영해 밖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핵 공유 협정은요, 핵 보유국을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나토식 핵 공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서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추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가 크니까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실효적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다만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요, NPT를 탈퇴해서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세훈도 마찬가지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자체 핵무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국내 정치권 인사 중에 한 명이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검사의 반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검사 탄핵, 아무리 얘기해도 검찰 내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요거를 누가 치고 나왔느냐? 강백신 검사가 치고 나왔고요. 지난번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치고 나온 것보다도 그때는 박상용 검사는 간단하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전혀 조작한 사실이 없다. 탄핵한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까지만 나왔는데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이 정면으로 요거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부망이죠. 내부망에다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보도를 보니까 대선 개입 여론조사 김만배 요 사건이요. 요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 즉 검찰 수사권에 들어가지 않는데 임의로 검찰이 수사했다. 이러니까 잘못한 거다. 위법이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절차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 당연히 검찰 수사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다. 예. 그 왜냐? 지금 이게 그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말이죠. 당연히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이걸로 탄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요거야말로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갖다가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요거 뭐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는 검사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추진되는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 정신의 훼손이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우연적이고 위법적 권한 남용이다. 이게 굉장히 셉니다. 우연적이고 위법적.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고발해야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민당에서는 4명. 그러니까 이제 강백신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 부천지청장, 그 다음에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윤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자, 그래서 이제 이 강백신은 대장동, 엄희준은 이제 이 인천지검 부천시청장인데요. 예, 한명숙 그러니까 의중부의 교사 의혹이 되겠죠. 김영철은 이제 강시호 회유 의혹, 박상용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면서 탄핵하겠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민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직원,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입니다. 김모 씨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성윤이가 말이죠.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성윤이 이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도 전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거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민이가 인턴을 한 게 맞아. 이렇게 위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김모 씨 사무국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조국이가 서울법대 교수할 때고, 그리고요, 있으면서 요 센터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사무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증 혐의로 해서 말이죠.
이미 재판에서 조민희가 그때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민희는 내가 참석한 건 맞는데 무슨 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모 이 사무국장 말이 맞다는 것을 이 거짓말로 증언한 게 바로 조민희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조민희가 참석한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진술했고, 검찰도 말이죠. 이 조민희가 세미나 현장에서 돈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인턴 확인서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 달에 여기 김모 씨 보좌관을 갖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요. 예. 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좌관으로 쓰고 있다. 이게 적절치 않죠. 왜? 이게 완전히 이제 위증 혐의에 이제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피의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말이죠.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명백하게 쓸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된지 안 되는지, 요거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면은요,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이 국가공무원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통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정도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 5년 이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를 임용 결격 사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유무죄 판들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엄격히 할 때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나 정서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왜냐? 지금 법사위원이잖아요. 이성윤이가. 근데 법사위 산하의 피감기관으로 지금 법원, 검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좌관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또 재판에 대한 법원, 여기에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지 않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조선일보가 물어봤어요. 단독 보도니까. 그랬더니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최저경 가짜 녹취록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관 최모 씨도 있잖아요. 이 김병욱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최모 씨도 이성윤 의원실에 합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최모 씨도 말이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성윤이 본인도 뭐 지난 2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는 받았지만은 어쨌든 김학의 출금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이고요. 요 보좌관들 둘 다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칼럼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강우석 기자가 김어준 씨 쫄지 마세요. 요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기자의 뭐냐? 지난 18일 날 북부지법에서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김어준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할 때 자세가 굉장히 불량했다.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이제 출두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지나가기도 했고 손을 넣고서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시구 건방지냐, 못돼 먹었냐 이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말이죠. 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느냐, 이동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말이죠. 무려 재판 전후로 9개나 쏟아졌대요.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할 말 있을 때 하겠다. 자, 그런데 김어준이는 방송인이잖아요. 유튜브. 매일 2-3시간씩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머니에다가 왼손을 넣고서 걸으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대답도 안 하고 무지하게 불성실했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방송을 한 걸 보면 얼마나 뻔뻔스럽게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판청에서 판사가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사건 허위사실 유포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한다는 게 변호인 의견서에 다 담겨 있다.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뭐라고 했느냐? 최강욱이가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최강욱의 주의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했다. 그러니까 최강욱 정도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허위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진실이라고 믿지. 그러니까 방송했는데 내가 왜 뭐가 잘못됐느냐 항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이건 뭐냐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4월 3일 날 최강욱이가 당시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문이었잖아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씨한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우리 방송에 있으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씨 변호인은요, 이건 언론인으로서의 개인적 비평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김어준이는 언론인으로서의 개인적 비평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과연 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전혀 확인 작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이동재 씨는 말이죠. 당당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최강욱 탓을 하다니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어준이 거짓말하는 게 입에 달려 있잖아요. 자, 2021년도 오세훈 서울시에 코로나 역학조사 태스크포스가 해체됐다 말을 했는데 아예 이런 조직이 있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이태원 참사가 난 골목은 과거에는 일방통행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요거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허위로 판단을 받고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아니면 말고십의 음모론인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김어준이 거짓말한 게. 자, 그래서 김어준이는요,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버릇이 뭐냐? 쫄지 마. 이거랍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저서는요, 정면 돌파 매뉴얼이라는 게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남탓 하지 말고 쫄지 말고 소신대로 좀 정면 돌파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칼럼 잘 썼어요. 예.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